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이찬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Unplug Effective and Efficient Vision Language Learning by Cross-Modal Skip Connections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발표 준비에는 이미지 처리팀의 김준철, 류채은, 이혜원, 최승준, 황천천 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은 비전 랭귀지 러닝에 관련된 논문이었고, 여기 보이시는 총 5개의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5가지의 태스크는 이미지로부터 이런 캡셔닝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캡셔닝이나 아니면 주어진 그림들이 있을 때 퀘스천에 대해서 엔터링하는 태스크나 아니면 그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리트리버를 하고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를 리트리버를 하는 그런 태스크나 아니면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쿼리문에 따라서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이런 비주얼 그라운딩이나 아니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쿼리문에 대해서 대답을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내는 비주얼 리즈닝 이러한 태스크가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이러한 5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하나의 프리트레인디드 모델을 통해서 이런 5가지의 그 태스크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 번에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앞서도 많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꼬마의 사진이 있고 그에 따른 캡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렇게 각각의 인코더, 즉 비주얼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에 넣고 각각의 임베딩의 형태로 뽑아내서 셀프 어텐션에서 한번 묶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거쳐서 임베딩을 뽑아내고 그 뒤에 헤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어떠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베딩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보시면 여기서 문장을 보시면 사실 단어가 한 5개 정도이지만 이 비주얼 인코더를 거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이런 패치의 형태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패치의 시퀀스가 훨씬 깁니다. 이런 그 자연어의 시퀀스보다, 즉 이런 정보량의 차이가 조금 나는 면에서 퍼포먼스의 저하가 나타났다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연구가 또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임베딩 뽑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 이 회색 블록 하나가 그 트랜스포머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는 임베딩의 샘플 어텐션 거쳐서 좀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중에서도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걸 거치는데 여기서는 셀프 어텐션 거친 임베딩이랑 여기 임베딩에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즉 그 이미지 임베딩 중에 자연어 임베딩을 보고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될지를 그 학습을 한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거쳐서 각각의 임베딩을 뽑아내어서 콘케이트네이션에서 그 헤드로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를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스 언텐션이 이렇게 각각 들어간 만큼 서로 그 정보의 불균형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었지만 이런 트랜스포머를 2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매우 많았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은 문제점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구조이고 이 구조를 통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구조와 매우 유사한데요.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구조 트랜스포머를 2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 자연어 임베딩을 인코딩하는 데만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그 비주얼 임베딩은 그대로 가고 이 크로스 어텐션에만 중간에 이렇게 딱 삐져나와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비주얼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임베딩이 이미 충분하게 많은 정보량을 함유하고 있고 텍스트 인코더에서만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해서 조금 더 정보량의 순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도를 하였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결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제시를 하였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경우에 따른 러닝 타임을 비교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런 어텐션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2개를 쓰는 경우, 세 번째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쓰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자가 제안한 것이 가장 러닝 타임이 짧고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엠플러그 모델을 비전 랭귀지 모델을 제안을 하고 이 모델은 이펙티브네스와 이피션시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 이 모델은 좀 어시메트릭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로 인해서 인포메이션의 불균형이나 아니면은 컴퓨테이셔널 이니피션시를 좀 멀티모절 퓨전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얘가 소타를 찍고 이러한 소타를 찍은 거에는 제로션 매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마지막 컨트리뷰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전체 그 아키텍처이고요.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기본 이미지랑 자연어 임베딩이 이렇게 있고 쭉쭉쭉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이 크로스 모달 스킵 커넥티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통해서 마지막에 커넥티드 아웃풋 임베딩으로 뽑아져 나오게 되고 얘가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렇게 5가지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여기서 이 크로스 모달 스킵 커넥티드 네트워크는 이런 스킵 커넥티드 퓨전 블록이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블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킵 커넥티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 스킵 커넥티드 퓨전 블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블록은 이렇게 비주얼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임베딩과 이런 것들이 이 블록을 한번 거치고 사실 이런 것들이 n번 반복되어서 마지막 임베딩을 뽑아서 얘가 여기 있는 이 디코더 형태로 들어가서 디코더에서 마지막 출력이 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트레인디드 모델은 이렇게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런 4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요. 하나하나씩 보자면 ITC라는 거는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약자인데 이걸 통해서 비주얼 인코더나 아니면 텍스트 인코더가 각각의 인코더에서 좀 임베딩을 잘 뽑아낼 수 있게 좀 연관성 짙게 잘 뽑아낼 수 있게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뽑아낸 임베딩이 스킵 커넥티드 퓨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지막에 뽑아낸 임베딩이 그 서로 매칭이 잘 되는지, 즉 이게 막 포지티브 페어인지 네거티브 페어인지 이런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거치고 나서도 잘 분류할 수가 있는지를 학습시키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보통 버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그 방법론을 또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뽑아져 나오는 그 임베딩에서 그 문장의 이해 능력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해서 이러한 형태로 그 방법론을 하나 더 적용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거는 디코더에서 텍스트를 잘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마지막 단에 해당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4가지의 로스가 있고 로스들은 하나로 합쳐져서 토탈 로스로 계산이 되어서 한 번에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하나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이거는 비주얼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를 각각 잘 임베딩을 뽑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 뭐 똑같지만 그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가 있는데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 사진이랑 이게 개라는 어떤 그 센텐스랑 잘 매칭이 되었을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고 만약에 개 사진이랑 얘가 고양이다 라는 문장은 사실 어울리지 않은 문장이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가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이 이렇게 이미지 1, 2, 3, 4, 텍스트 1, 2, 3, 4가 이렇게 페어를 지어서 있다고 하면은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1, 텍스트 1, 이미지 2, 텍스트 2 이렇게 총 4가지의 페어가 나오고 쭉쭉쭉쭉 나오겠죠. 하지만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조합상 그러니까 이미지 1이랑 텍스트 2, 이미지 1이랑 텍스트 3, 텍스트 4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페어가 구성이 될 것이고 이미지 3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4가 네거티브 페어로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를 뽑아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임베딩을 이렇게 뽑고 각각 그 CLS 토큰만을 살려서 얘들을 그 리니어 레이어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임베딩 이게 4개가 하나의 배치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실 이 이미지 1의 입장에서는 텍스트 1, 이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S라는 애가 그 시밀러리티의 약자입니다. 즉, 이 S11은 이미지 1과 텍스트 1의 그 유사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 로스랑 그 랭귀지 로스를 각각 뽑아내는데, 이미지 로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미지 1 관점에서는 텍스트 1이 사실 정답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1을 잘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판단을 하고 똑같이 1, 2, 3, 4 그 로스를 다 계산을 해서 총체적인 이미지 로스를 뽑아냅니다. 랭귀지 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행과 열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텍스트 1 입장에서 이미지 1, 2, 3, 4를 봤을 때 얘가 잘 그 판단을 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로스를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토탈 로스를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 간의 유사도를 잘 매칭시키는지를 봄으로써 뽑아낸 인베딩들 간의 관련성을 좀 잘 학습을 해서 좋은 인베딩을 두 개를, 그러니까 이미지랑 랭귀지를 엮기 위한 인베딩의 관계성을 학습시키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미지 텍스트 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매칭은 여기 맨 처음에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할 때 조금 어려웠던 하드 네거티브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이런 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미지 1, 2, 3, 4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소프트백스를 취했다고 할 때 시밀러리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할 때 사실 얘들이 다 프리딕션 밸류라고 하면은 이 다이아고널한 밸류들은 전부 정답인 밸류들일 거잖아요. 왜냐하면 각각이 정답 페어에 해당하는 시밀러리티가 이 다이아고널한 밸류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빼고 마스킹을 하고 얘들을 빼고 이 각각의 이미지가 가장 그러니까 프리딕션 밸류가 가장 높았던 애들, 즉 가장 이미지 1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애들을 이렇게 페어로 뽑은 것들, 그거를 하드 네거티브 이미지 텍스트 페어라고 하고 이미지 1 입장에선 텍스트 2가, 이미지 2 입장에선 텍스트 1이 그런 페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어려웠던 텍스트들을 뽑습니다. 네, 똑같이 랭귀지 입장에서도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다이아고널한 밸류들은 마스킹을 해두고 각각의 가장 밸류가 높았던 애들만을 뽑아서 이렇게 하드 네거티브 텍스트 이미지 페어로 뽑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데이터셋에 정의되어 있던 그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를 각각 이렇게 각각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에 나온 인베딩들을 콘케이트네이션 시켜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을 뽑아내고 이 아웃풋과 레이블을 비교를 합니다. 제가 든 예시에서는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가 합쳐졌으니까 레이블은 1과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텍스트 매칭 로스를 도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트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부분이라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방금 이미지 텍스트 매칭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 네트워크 거쳐서 인베딩 뽑아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수행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텍스트가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막 보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이런 마스킹을 해두고 그 마스킹이 들어갈 애가 뭔지를 맞추는 것이 바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 디스틸레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3번 워터인데 워터랑 유사한 형태의 이 정답들을 이 모델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역시 학습을 시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역시 학습이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렇게 크로스 모달 스kim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디코더로 넘어와서 수행되는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코더는 사실 이 12개 레이어로 구성된 트랜스포머이고 이 학습 방법은 이 PALM이라는 구글에서 예전에 냈던 논문의 학습 방법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학습 방법은 이거는 사실 그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첫 번째로는 버트처럼 바이디렉셔널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 인코딩된 정보들을 가지고 GPT처럼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뒤에 단어들을 예측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 이 PLM이라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이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대신에 여기 스킵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트와 유사한 방식의 그 학습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코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얘가 정보가 이렇게 넘어와서 디코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코더는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을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네, 하나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머리를 조금 하자면은 프리트레이닝 할 때 첫 번째로는 이 각각의 인코더를 학습시킬 때는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임베딩을 잘 엮을 수 있는 임베딩을 잘 뽑아내게 인코더를 각각을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미지 텍스트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멀티모달 피처들을 가지고 이런 피처들 간의 관계성을 잘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센텐스 컴프리hension을 그 좀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LM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프리픽스 LM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실험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인도메인 데이터셋으로는 MS 코코나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아웃도메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여서 5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메소드 부분에서 말씀드린 프리티네이닝 관련해서는 모델은 비주얼 인코더는 BITB16과 더불어서 BIT 계열의 아키텍처들을 활용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하고,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트 중에 큰 모델 말고 베이스 모델 중에 처음 부분에 있는 6가지 레이어를 사용을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멀티모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버트 베이스에 있는 마지막 6가지 레이어를 사용을 하였다고 하고, 디코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의 12가지 레이어를 사용을 하여서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셋업 같은 경우에는 GPU는 엔비디아의 A100 GPU를 16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였고, 아담 W를 썼고 웨이트 디케이를 이 정도 줘서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VIT나 버트나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조금씩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줘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다고 하고, 이미지 아규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랜덤 이미지 크롭이나 랜드 아규멘트에 적용되어 있는 방법론들을 다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유니인코더를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그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사용된 큐 사이즈는 65,000개 정도를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미지랑 텍스트를 엮는 큰 모델인 만큼 큰 모델을 그 학습시킬 때 좀 문제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주로 메모리나 컴퓨테이셔널 타임에 대한 그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메모리 유세이지 부분에서는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이나 제로 같은 방법을, 컴퓨테이셔널 타임에서는 플로트 16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처리량이 이게 시간당 샘플인데 훨씬 많이 늘어난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플로트 32를 보통 사용을 하였는데 좀 정밀도를 희생시키고 처리량을 좀 늘려서 하는 방식이 이거였고, 두 번째는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 같은 경우에는 그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미리 그 그래프 노드마다 보통 다 저장을 하고 계산을 해서 백프로포게이션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저장하고 조금 저장하고 하고 하는 방식으로 체크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좀 계산 시간은 늘어나지만 메모리는 좀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제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3가지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좀 시간당 처리량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5가지 태스크에 관해서 각각 이렇게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결과이고, 이러한 데이터셋으로 그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서 비교를 하였고요.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모델들보다는 훨씬 결과가 좀 더 좋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더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훈련을 시켰을 때도 여기 이 엠플러그라는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는 좀 더 뛰어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코코 캡션이나 노캡스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에플러그는 제일 하단에 있는데 보시면은 그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애들도 있는데, 얘들에 비해서는 좀 더 적은 데이터를 썼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경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테지만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봐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거는 마지막 5대폭에만 이런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이걸 평가를 했다고 하고 그 모델이 만들어낸 캡션이랑 인간이 작성한 캡션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어떤 그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등장 빈도수나 문장의 구조 등을 체크를 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같은 경우에는 MS 코코랑 플링크 30K라는 데이터셋에서 각각 평가를 하였고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거랑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뽑아내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early recall의 약자인데, 즉 이게 아무래도 검색 태스크이다 보니까 주어진 데이터랑 가장 유사한 텍스트 데이터나 가장 유사한 이미지 데이터를 찾는데 한 개 중에 하나를 찾는데 성공 비율, 예를 들어 한 개 중에 5개 중에 5개를 찾는데 성공한 비율처럼 그냥 리컬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엠플로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주얼 그라운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주얼 리즈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 이 두 가지의 데이터셋은 예측 문장이 이미지 두 개를 주었을 때 이미지 두 개를 다 잘 설명하는 문장인지 그리고 예측 문장이 주어진 이미지랑 인미론적으로 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요. 에필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성능을 띠는 모델에 조금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어서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좀 효율성이나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논문 구조를 설명할 때 설명을 간단히 드렸어야 되는데 논문 구조의 스킵 커넥티드 블록을 반복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연어 처리 트랜스포머 블록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어텐션을 할 때 스트라이드를 줘서 이렇게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타임이랑 애큐리시로 평가를 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3번, 즉 스트라이드를 3으로 했을 때가 가장 애큐리시가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도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러닝 타임인데 아무래도 스트라이드를 높게 준 것이 가장 빠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스트라이드를 3으로 준 것이 가장 애큐리시가 높아서 이 논문에서는 이 스트라이드를 3으로 주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크로스 모달 퓨전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것들은 제가 앞서 인트로덕션에 설명드렸던 그 방법론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트로덕션에서 다루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BLIP라는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BLIP보다는 조금 더 러닝 타임은 얘가 높긴 하지만 애큐리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닝 타임이 높은 이유는 사실 여기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가는 블록이 있는 반면에 블립에서는 한 번만 들어가는 블록이 많아가지고 러닝 타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애큐리시 면에서는 좀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캡션 분야에서 제로샷 트랜스퍼어빌리티도 체크를 하였는데요. 엠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지도 학습으로 학습이 된 것들이고 이 밑에 있는 3개는 평가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튜닝까지 진행을 한 것인데 얘들을 비해서도 엠플러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인튜닝이 안 된 애들끼리 비교하면 모델의 크기가 현저히 크지 않는 한은 얘가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파인튜닝 했을 때는 얘가 가장 좋은, 엠플러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였는데요. 제로샷 부분과 이 엠플러그를 비교해 봤을 때도 엠플러그가 좀 더 뛰어난 성능을 파인튜닝 한 애들이랑 엠플러그도 파인튜닝을 했을 때 성능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뛰어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엠플러그라는 크로스 모달 스킵 커넥션을 활용한 방법론이
좀 더 이펙티브하고 이피션트하게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 좀 크로스 모달 언더스탠딩이나 제네레이션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엠플러그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었고 제로샷 매너로도 이런 거를 달성했다는 것이 컨클루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긴 발표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